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송 TV 뉴스의 사각지대를 전해드리는 미미송 TV를 찾아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10년 이상 강해왔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 미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여러분에게 정말 잘 경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한국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정말 한국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솔루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위치로서 아주 엄청난 부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뭐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훌륭하다 뭐 이런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자위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프랙티컬 실질적으로 한국의 파워가 무엇이냐? 이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logistical value예요. 그러니까 logistical value를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국제 외교에서 계속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즘처럼 세상이 아주 급변하는 세상에는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냐? 영국의 은행의 제국,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이란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 뱅크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조직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조직이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EU, 나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결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의 컬처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류를 뭐라고 트럼프는 단정하고 있냐 하면은 딥스테이트다.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리스트다.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경이 없다는 거죠. 무국경이에요. 그럼 무국경이 없다는 지구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은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은 로만 엠파이어에 있었습니다. 로마 엠파이어 전에 그리스 엠파이어,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 페르시안 엠파이어, 그다음 바빌로니안 엠파이어. 이렇게 엠파이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한 귀족의 세력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세력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컨스피러시 티어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이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날짜로 무엇을 했습니까? 놀라운 것을 했어요. 영국의 BBC 방송을 향해서 $10 billion defamation, 그러니까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BBC가 잘못 방송을 잘라서 각색해서 내보낸 것을 트럼프가 이제 알았을 적에 이제 5 빌리언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이후에 이제는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제 고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리즘을 반대하는 데는 사실은 메가 투 세력이 있다. 근데 하나는 개신교 미국의 트럼프. 근데 트럼프 이전은 아닙니다. 그때는 다 그냥 도장 찍어줬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냐? 지금 현재 오소닥스를 믿는 러시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레이션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컨젝처이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민감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10 billion 로봇을 BBC에 했다. 이거는 이제 놀라운 사실.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BBC 방송은 1922년에 생겼습니다. 이제 1922년에 생긴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는 아직 미국이 지금 뭡니까? 놀만디에서 영국을 구출해주기 몇 년 전이죠. 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파워가 있어요? 영국이 모든 뱅킹 시스템에 파워를 다 갖고 있을 때 이제 BBC가 국영방송이면서 누가 파운더냐,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거는 왕실 방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실하고 이제는 뭡니까? 지금 영국 의회하고 이렇게 이게 아주 인트레스팅한 관계를 갖고 지금 현재 나라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영국 왕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레거시를 계속하기 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좋게 쉽게 알 수 있는 데가 뭡니까? 007 영화예요. 제가 계속해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있는 007 바람둥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죽지도 않아요. 007 never die. 영국은 영화롭다. 끝까지. 근데 왜 그랬습니까? 영국의 007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the majesty. 자기가 섬기는 국왕.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007 영화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는 러시아를 박살내기 위해서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고 정의로운 영국 남자. 이것이 이제 007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많은 재밌는 서브마린 영화 이렇게 해서 많이 봐서 우리가 스릴을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BBC 방송을 향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한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엄청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선 10 빌리언 US 달러는 하나로 약 15조가 되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BBC에게 어떤 걸로 고소를 했냐. 이거는 조작 보도다. 그리고 BBC는 거짓말을 했으며 모욕적이며 유도적인 속임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나를 헐뜯고 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악의적인 그림을 나에 대해서 그려냈다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BBC의 패노라마 다큐멘터리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1월 6일 202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그런 기존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년에 나와서 2016년에 당선이 돼서 4년을 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열심히 이제 트럼프를 지원해서 2020년에는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선될 줄 알고 있었는데 11시까지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거 자다 일어나 보니까 트럼프가 졌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irregular. 그러니까 투표가 항상 지속성을 패턴을 그리는데 irregular하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거에 이제는 개입돼 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똔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조지아에서 우리 마이크 펜스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1월 6일 날 다 모여라. 우리가 I promise 내가 약속하건대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다시 우리가 지금 들어온 그 선거구 개표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1월 6일 날 모였는데, 그때 트럼프가 이제는 연설을 했어요. 평화로운 행진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다시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하기를 이제 부탁하는 평화로운 행진이고,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정확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잘라서 이제는 다시 트럼프가 한 말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력적이고 이제 과격한 말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도한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트럼프는 뭐냐면, 이거는 모욕일 뿐만 아니라 defamation, 이제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요, 선거 개입인 것입니다.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insurrection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를 몰고 가고 있느냐. 2020년 선거에 외국인이 개입돼 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셨죠? 2016년에 러시안 다시에를 만들어서 휴전 GPS가 가짜로 찌라시로 만든 뉴스를 이제는 보도를 했죠. 그때 이제는 그 뭡니까 힐러리가 바이든 정권의 바이든 전이죠. 힐러리 그 민주당에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특검이에요. 탄핵시키려고. 그래서 밀러 특검이 약 30개월에 걸쳐서 트럼프를 이제 특검을 했습니다. 물론 죄가 없다고 밝혀졌죠. 이거는 정말 역사상에 또 없는 일입니다. 그래갖고 서피나 이제 강제 소환장을 막 수천 개를 해갖고 트럼프는 다 협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협조해라.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너 나가라 이 소리죠. 근데 트럼프의 공약이 무엇입니까? Drain the swamp. 워싱턴 DC는 싸웠다. 내가 이것을 물갈이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워싱턴 DC에 있는 딥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2020년대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옳다면 당연히 이 스왑프에 관계된 사람들이죠. 이 스왑프에 관계된 사람들을 트럼프는 딥스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BBC인 거죠. BBC가 선거에 관여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BBC하고 미국에 있는 민주당하고 코레스폰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메일이나 텍스트나 이것을 밝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2020년 선거가 리깅됐다. 불법 선거다. 라는 것을 그는 밝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BBC, 영국 왕실이 만든 이 100년 된 이 방송국에 굉장히 크레디빌리티를 갖고 있죠. 우리도 한국 분들도 뭐 BBC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철떡같이 다 믿습니다.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좋은 얘기하면 땡큐. 나쁜 얘기하면 우리 고쳐야 돼. 그래서 BBC가 미디어의 정석으로 대한민국에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글로벌리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BBC가 방해를 했다. 그리고 이 BBC를 고소한 10 빌리언 로스를 통해서 트럼프가 사실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영 제국에 대한 나레이션이 다 깨지는 거죠. 분명히 저는 BBC가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죠. 그래서 BBC는 이제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제는 이걸 갖다 어찌든지 이건 국내 매스비하게 미국 국내 방송이 안 됐다. 근데 사실은요 플로리다에 방송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없애려는 게 한 번째 시도고, 두 번째는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의 연막 유도 작전이죠. 트럼프는 현재는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한국의 혹은 중국의 손자병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말이야, 결정을 못해. 변덕쟁이야. No kidding. 트럼프는요, 상대방을 나의 그 베스트로 유도하기 위해서 별의별 작전을 다 씁니다. 뭐 항상 my friend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ally라고 얘기해요. 근데 ally가 누굽니까? 바로 에남이었죠. 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BBC를 이제 고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과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9월 28일 날 트럼프가 이제 글로벌리스트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미시간이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미국에요 정말 뭡니까 러스트 벨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난 초기 1776년서부터 1900년도 중간까지 최강의 나라로 만든 데가 어디냐? 바로 러스트 벨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고 철강도 만들고 그다음에 석탄도 캐내고 모든 산업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썼냐? 야, EPA 환경법 때문에 철강하지 마.
이제는 예, 다른 나라는 오염해도 좋은데 미국은 오염하면 안 돼. 철강 파지 마. 석탄 파지 마. 농사도 짓지 마. 그런 정책을 펴왔어요.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를 중심으로. 그리고 갑자기요,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서부터 다 폭삭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5대호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가 올해 9월 달에 가서 이렇게 해서 미시간에서 I'm here for you. 나는 미들 클래스 산업의 잡을 다시 미국에 돌아오길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영국이 혹은 EU가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딥스라면 그들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미국을 어떻게 해요? 산업국가에서 소비국가로 바꾸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프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FTA. 예. 트럼프는요, 프리 트레이드를 만들어서 임플리멘트한 모든 국회의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과 친한 미국 컨그레스만을 우리가 초청할 때도 FTA를 지원하지 않은 사람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FTA는 미국의 산업을 국내에서 국외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막판에 무슨 수를 쓰고 있습니까? 관세를 통해서 다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얼마의 돈이? $18 trillion. 천문학적 미국의 빚이 37 trillion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뭐 1년이면 빚을 다 갚겠죠. 트럼프가 이 작전을 쓰고 있어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들 클래스를. 그리고 모든 이익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불법 체류량 나가라. 미국 사람한테 이것을 돌려주겠다. America first.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첫 번째는요, 산업국가로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인을 위하여 타리프를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는 한국의 에이펙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Economic sovereignty is a national sovereignty. 그게 뭡니까? 경제에서 이기는 자, 경제가 바로 국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EU의 뱅킹 시스템하고 싸우고 있죠. 그것을 대표하는 한 그룹이 무엇입니까? BBC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 정책을 싫어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주 교묘하게 집중적으로 트럼프에 의하면 거짓말로 모욕적으로 유도적인 속임수로 헐뜯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악의적인 모략으로 이거를 만들어냈다. 물론 여기 조금 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걸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영국은 1925년 워털루 브리지 이후로 이제는 굉장한 영화를 누려왔죠. 라스차일드 뱅킹 때문에. 그러다가 1944년 노르만디 작전 이후로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누구한테 의지해서요? 나토라는 아주 이제 허울 좋은 아주 멋있는 걸 만들어서 거기 미국을 집어넣어서 네가 다 돈 내. 라고 지금 이렇게 해왔죠. 그러다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No kidding. 너희들은 돈 안 내고 내가 다 내. 안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포징을 하기 시작해. 니들도 돈 내라. 트럼프는 나토에서 결국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오픈 시크릿이에요. 눈치를 채셔야 돼.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이제는 선포했다고 이제 그 미시간 회의에서 9월 28일 선포하면서 이제는 그 베이트가 뭐냐.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근데 트럼프의 미국을 얘기합니다. 크래싱 포인트는 뭐냐? 사실은 사건 있죠. 그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미국에 350 빌리언을 줬습니다. 유럽에 150 빌리언을 줬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내고를 합니다. 근데 이미 내고는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8월 15일 2025년에 끝났어요. 트럼프는 푸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평화조약 하지 마. 핑계가 좋잖아요. 왜? 젤렌스키가 텀이 작년 5월 달에 끝났습니다. 누가 사인해갖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야, 너희들 사람 죽이지 말고 만약에 러시아가 사인을 안 하면은 내가 생션을 막 집어넣을 거야. 이 연막작전의 대부분의 미디가 넘어왔죠.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막작전이라고 계속해서 광고를 했는데 제 유튜브를 통해서 8월 15일 날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싸워봐.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푸틴이 이기죠. 푸틴은 1812년 누구한테 침략당했어요? 프랑스에 침략당했어요. 그 다음에 1941년 누구한테 침략당했어요?
독일한테 침략당했어요. 1917년 누구한테 침략당했어요? 그때 공산주의가 들어왔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famine, 그 뭡니까? 가난이라고 하니까 그 뭐죠? 그 기근이 있었어요. 식량이 모자랐어요. 그때 군대를 보낸 나라가 누구죠? 영국, 독일, 그리고 누구예요? 일본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리비짓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영 제국 뱅킹 시스템의 에너미가 누구입니까? 보렐이라고 하는 이후에 외무상이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노동력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영국이라면 똑같죠. EU라면 뭐 저라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러시아를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토를 통해서 계속해서 좁혀나갔죠. 민스크 조약도 어기면서 좁혀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서 마지막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나토에 영입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우크라이나가 모에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키예프에서 모스크바까지 너무 가깝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항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오데사입니다. 제가 오데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러시아를 잡으려면 해양 세력 영국과 불란서와 독일이 뭐를 잡아야 되냐? 우선은 클라인그라드 발틱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미아 발칸을 잡아야 돼요. 근데 발칸에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게 오데사입니다. 그래서 오데사는 너무 중요한 항구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쟁 끝까지 싸워봐 하면서 무엇을 줬어요? 오데사를 공략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를 올려드리고 또 이제 시간의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날짜로 이제 오데사는 지금의 러시아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폭망이죠,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인구 다 뺏기고 남자 다 뺏기고 죽고 영토 다 뺏겼어. 글쎄 그 어느 분이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0%를 뺏기는데 지금 얼마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No kidding. 이게 국제 뉴스가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BBC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12월 17일, 16일 트럼프가 고소했고 17일 또 누가 고소를 했느냐. 놀랍게도 푸틴의 센트럴 뱅크에서 누구를 고소했냐. 유로클리어를 고소를 했습니다. 유럽은 빼도 박도 못하는 추락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의 몰락, 간단히 말하면 서구의 몰락이죠. 그래서 유럽 각자 나라는 아주 유능한 나라예요. 영국, 불란서,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다 엄청난 그 엠파이어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를 몽뚱 구려갖고요. 뭐를 EU를 만들었어요. 나토를 만들었어요. 그럼 각자 나라의 사반티, 자주 독립권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군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나토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티클 5라는 게 있어서 야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한꺼번에 서로 돕자. 물론 명목은 그렇다는데 유럽을 여러분 5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누가 쳐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볼리비아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볼리비아는 은을 조자리를 냈습니다. 조자리를 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너무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거기 뭐가 많아요? 히토리와 은이 많아요. 싸그리 도리했어요. 500년 동안. 바로 도둑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그 뭡니까 유럽에 대한 이제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는 오늘 이제 유로 클리어를 이제 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클리어에 러시아 돈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 80% 이상이라고 해요. 수련비 50 빌리언 달러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자산을 가지고 유로 클리어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동안 이자 놀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갖다 동결시켰어. 왜냐하면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동결시켜서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겠다. 우크라이나가 피해자니까 우크라이나를 재개발하는 쓰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 2월 달에 일어났는데 2022년 4월에 이스탄불에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야,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제발 좀 오지 마. 너 정말 여기 누트럴이 돼야 돼. 왜냐면 네가 오면 눈앞에 있는데 아티클 5 때문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유럽에서 나를 쳐들어올 걸 나는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뉴트럴 스테이트가 되고 나토에 가입하지 마 하는 것이 젤렌스키하고 이제 푸틴하고 내고가 됐죠. 근데 잽싸게 누가 날라갔어요? 글로벌리스트 그 보리스 존슨. 그 다음에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바이든이 지시를 해갖고 야, 돈 대줄게 뭔 소리야. 끝까지 싸워. 그래서 거기에 쏘가 넘어간 게 누구예요? 우크라이나예요. 다 사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영토 20% 하나도 안 뺏기고 크리미아 저쪽에만 러시아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인도 150만 명 안 죽고 피난민도 안 생기고 4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서 피폐되지도 않고 비료, 농산물로 잘 살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어서요. 절대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박살났습니다. 누구 말 듣고? 보리스 존슨. 근데 이제 보리스 존슨이나 유럽이 돈이 없어서 유로 클리어에 있는 러시아 돈을 갖다 어떻게 해요? 동결시켰어요. 그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큰일이죠. 오늘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3년 동안 강의해놓은 정보를 알려드린 EU와 유럽의 몰락에 뭡니까? 쐐기를 박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유로클리어 돈을 썼다는 게 뭐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유럽엔 사람이 없어. 애를 많이 안 낳아. 근데 두 번째는 자원이 없어요. 맨날 남의 나라 가서 수탈하거나 은행 쪽지 주고 담보 없는 쪽지 주고 그거 갖고 이제는 목을 졸라매서 싸게 사오는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200년 동안 써왔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에 러시아가 마지막에 걸려들었어요. 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유로클리어가 돈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그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쓰는 나라가 물론 유럽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이제 돈이 가는 나라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리가 또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트럼프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 마피아 수준이다. 얘네들 거짓말은 마피아 수준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유니버설리스트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가 다 관리하려고 해.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의 $10 billion 고소는요.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이미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했어요. 트럼프가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트럼프는 이걸 얘기했어요. 나는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원한다. 뭐예요? 니네끼리 뭔 얘기했어. BBC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를 서류를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나라 선거 개입. 아니 지금 러시아가 2016년 선거 개입에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특검까지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영국의 또 불란서의 독일의 체면을 추락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너희들 말이야. 가장 멋진 남자, 가장 최고의 나라, 민주주의. 아니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렇게 쳤어? 이렇게 되면 뭐 곤란한 거죠. 물론 이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어. 유로클리어 가서 돈을 갖다 썼어. 남의 돈을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돈이 사실은요, 지금 유럽의 GDP가 전번에요, 전 세계에 지금 인구는 4%, 약 1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돈을 뭐로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은행에서 돈 왔다 갔다 하면서 론 빌려주고 돈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 돈 갖다 놓는데, 이 지네들이 만지 압수를 해? 오 마이 갓! 이 신뢰도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2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세계를 지배해온 유럽의 뱅킹 시스템의 credibility, 신용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어제 사실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페이먼트에서 5불 넣고 10불 넣어주면 크레딧이 나빠지잖아요. 그거 없애봐라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짓말 하는 네스트가 거짓말해. No kidding.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밝혀지는 순간에 왔죠. 그럼 트럼프는요,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의 끝이에요. 감옥 갑니다. 다음에 정계에 나올 수도 없고. 동시에 트럼프는 뭘 얘기하냐? 야, 스타머, 영국에 있는 거 수상이죠. 제발 좀 까불지지 마. 네가 영국 수상이지 세계 수상이야? 지금 네 나라에 전기도 없어. 농산물도 없어. 겨울은 추워. 기름값은 올라.
그거 신경 써. 왜 네가 정말 우크라이나 조약에 와서 자꾸 파기시키냐. 11월 25일 트럼프가 29개 조항을 걔네가 와서 자꾸 가서 파기시켰어요. 거기 내고를 누가 했어요? 유럽은 빼고. 누가 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내고했어요. 그게 뭡니까? 발언권을 유럽부터 제거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들은 더 이상 G7은 슈퍼파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열받아서 스타머하고 이제 날아가서 삐빠빠 눌라 이제 뭐 서로 허그하고 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13 빌리언 달러 테크놀로지 딜을 우리가 영원히 유보한다. 네 나라 먼저 살려. 스타머는 지금요 해고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영국 의회에 의해서. 영국의 보수가 우리가 한국의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영국의 전통적 가치를 기독교를 추구하는 그룹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타머 나가라. 그리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프라지라는 사람. 물론 작년에 제가 CP에 가서 했는데 He's very good speaker. 그 다음에 조지 칼로웨이 같은 분들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은 영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진짜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뭡니까? 이제 강탈을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타머는 이제 제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제거될 것이냐. 이제 그동안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많은 일을 해온, 이제는 그 독일이 제거가 됩니다. 독일 수상이 이제 새로 나오겠죠. 왜 그렇습니까? 폭스바겐이 88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메인 공장을 닫았어요. 왜? 나토에 질질 끌려서 유럽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독일이 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리더예요. 그 독일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을 못해요. 기름값이 어떻게 됐어요? 30% 오른 게 아니라 3배, 4배로 올랐어요. 생산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지금 원하고 달러가 1,500대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이렇게 메인 공장이 88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BMW나 머시디스 벤츠가 모두 그 프로핏이 약 76%가 떨어졌답니다. 그럼 나라 끝난 거죠. 지금 근데 얼슬라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EU에서 2027년부터는 러시아 기름 안 써. 그럼 어디서 써야 돼요? 아프리카, no. 중동, no. They already declined.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샀어야 됩니까? 미국한테 샀어요. 미국은 이때 그래 그동안 네가 미국에서 왕창 끌어갔으니까 센트럴 뱅킹 FRB로 끌어갔으니까 이제 왕창 매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예, 유럽은 엄청난 사면 초과에 걸렸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잡으려다가 이제는 잡혔습니다. 제가 이것도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쿠키가 있어요. 손을 넣었는데 손을 못 빼. 놓지를 못해. 우크라이나를 못 놨어요. 놓으면 살아. 못 놨습니다. 이런 엄청난 딜레마에 지금 유럽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불란서는 없었으면 매크론은 르펜이 들어가는 걸 반대했죠. 르펜이 보수당으로서 나왔을 때 르펜의 선거 자금을 자기 집을 담보해서 돈을 빌려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 대줬어요? 은행 돈을 러시아가 해줬어요. 르펜이 다시 돌아옵니다. 굉장히 유능한 여자죠. 그리고 불란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브라지. 그 다음에, 더치를 사랑하는 사람, 와일더. 그 다음에 영국, 이태리를 사랑하는 사람, 멜라니 수상.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오르반, 슬로바키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에 눌려 있어요? 은행 시스템에 제가 말 안 들으면 돈 안 빌려줘. 딜을 못해. 스위프트 시스템에 빠지면 죽어. 왜요? 수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뱅크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영국과 불란서와 독일인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산업의 폭락은 엄청난 데미지를 유럽에 갖다 줄 것입니다. 유럽은 그들이 지난 200년 동안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체면의 몰수 플러스 경제적인 몰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트럼프 주니어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27일인가 26일에 나왔는데요.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부패한 우크라이나 이제 국토는 20% 뺏기고 1,500만의 희생자 내고 오데사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 것을 가짜로 보도하는 이 유럽 미디어. 그래서 있잖아. Fake EU narrative 이제는 마피아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미 우리 2025년 1월 20일 이나그레이트 되면서 첫 번째 유럽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죠? 국무장관하고 이제 우리 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적은 누구냐? 유럽의 적은 러시아? No kidding. 중국 아니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EU, 나토. 너의 사반티 자주 독립 결정권을 뺏어가고 너한테 시리아에서 막 전쟁 일으켜갖고 어떻게 해요? 난민 막 집어들여. 그래서 런던은요 가보면요 다 이슬람 나라예요. 저는 이슬람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뒤집혔어요. 바뀌고 있어요.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놈의 나라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민스크 조약은 가짜야. 우리가 시간을 벌려고 한 거야. No kidding. 여기에 이제 잭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이제 트럼프가 평화 조약을 하고 하겠다는 것이 이제 29개 조항에서 이제 19조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쐐기를 박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월 5일 트럼프의 뭐예요?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게 뭐예요? 어제 만든 BBC 고소인 것입니다.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누가 침입했어요? 영국이 침입했다는 거죠. BBC. 2016년에는 뭐 했어요? 러시안 다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휴전 GPS 영국 MI6예요. 만들었어요. No kidding.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요. 핀포인트하면 영국하고 전쟁이에요. 영국의 은행을 대표하는 이들 대표하고 전쟁이죠. 그 EU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EU의 얼슬라가 이제는 이제 백신 딜을 했어요. 근데 백신 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디스크레판시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딜을 35 빌리언인지 20 빌리언인지 하여튼 생각을 안 나는데 사인을 했는데 허락을 안 받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 백신 회사하고 한 이메일을 밝혀라. 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유럽의 유럽 the Council of Justice에서 이제 5월 14일 25년에 이제 밝히라고 이제 명령이 났습니다. 이것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뭐냐? 백신 딜을 혼자 했다. 근데 돈의 관계가 좀 모호하다. 이게 1번. 2번은요. 우크라이나에 135 빌리언을 줬는데 어카운팅이 누구한테 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얼슬라가 비리에 관계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서류를 누가 밝히고 있습니까? 빅터 오르반이라는 문제가 밝히고 있어요. 헝가리 빅터 오르반은요, 사실은요, 나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랜드락이에요. 오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꽉,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안보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헝가리는 누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빅터 오르반은 여기서 술을 잘못 두면 본인도 없어지고, 헝가리는 나라가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빅터 오르반은 싸우고 있어요.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오르반 revealed explosive secret about dandelion. 밴더라인의 비밀을, 폭발적인 비밀을 갖고 있다. 그게 뭡니까? 비리라는 거죠. 그래서 비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살리겠다. 자유다. 평화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포장해서 135 빌리언이 갔는데 거기에 비리가 있다? 오 마이 갓.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350 빌리언을 줬습니다. 미국이, 의회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요, 우리, 젤렌스키가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았죠? 올 때마다 박수, 우리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22년,
2월 달에 가서 저기 뭡니까? 조 바이든하고 그 영국에 보리스 존슨이 와서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돈 줄게. 너는 나랑 우방이야. 끝까지 싸워.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를 진 빼게 하는 거죠. 러시아를 망하게 하는 거. 러시아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거.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2022년 2월 달, 지금은 2025년 3년 후에 지금 거의 12월이니까 23, 24, 25, 26 4년이 좀 안 됐어요. 3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러시아는 떴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러시아는 떴습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 떴어요. 기독교 국가로 떴어요. 산업 국가로 떴어요. 돈도 인플레이션이 4.5%가 GDP가 올라갔어요. 영국이나 독일보다 더 많이 생산했어요. No kidding.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희생자 일부는 누구죠? 사실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요, 12월 14일 마침내 얘기를 했습니다. 이 BBC를 트럼프가 수호하는 게 16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유로 클리어를 수호한 게 17일. 14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 채널 4에서 나왔어요.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Ukraine President Zelensky has expressed readiness to drop Ukraine's bid to join NATO. Oh my God. 지금 있잖아요. 2022년 2월 달에 나토 조인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나서 150만 명이 죽었는데 국토 20%에서 25%가 날아갔고 가장 중요한 포트 지금 뭡니까? 지금을 뺏기가 일보 직전, 오데사 뺏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는 또 어디스를 받겠죠.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스 프레젠트가 격의 사람이 지금 현재 100 밀리언이 없어져 갖고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 분명히 이제는 트럼프의 FBI가 인발브 됐겠죠. 알려줬겠죠. 그쪽에서. 근데 이제는 뭡니까? 나토에 안 들어가겠다. 이게 뭔 짓이에요? 나라 뺏기고 20% 25% 뺏기고 젊은 남자 다 뺏겨서 애 낳을 남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데사 뺏기고 이런 무시한 실수. 그럼 젤렌스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망명을 하겠죠. 그럼 유럽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젤렌스키 비리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우리 생션 걸자. 지금은요, 유럽이 젤렌스키를 생션을 걸라고 하고 있어요. 와,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사면 초과라고 하죠. 트럼프는 뭐를 하고 있어요? 오르반하고 너희들도 똑같아. 다 어디땅하게 생겼습니다. EU에 135 빌리언이 뭔가 잘못됐다고 오르반이 익스플로시브한 서류를 갖고 있다고 밝혔어요. 며칠 전에. 젤렌스키가 이제 지쳤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젤렌스키가 마침내 보리스 존슨과 그 다음에 미국이 바이든이 유도한 나토 가입을 포기함을 고려하고 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년 동안 4년 동안 전국 초토화 150만 명의 사상자 땅 25%에서 20% 뺏기기 남아 한국 오데사 뺏기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랜드락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요? 바다를 못 나가.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푸틴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평화조약을 파기를 만드는 보리스 존슨하고 바이든 따라가다가 골로 가는 누구예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전면전에 어떻게 들어가냐. 트럼프와 유럽, 트럼프가 없애려고 한 딥스를 컨트롤하는 유럽, 특히 영국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해 12월 5일 지금 국가 전략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Unapologetically 나는 절대로 사고할 수 없게끔 protect our own sovereignty 우리의 자주 독립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2025년 1월 20일 inauguration을 했어요.
I'm fighting for sovereignty. 누구로부터라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구로부터? 영국으로부터. EU로부터. This include preventing its erosion by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을 포함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constitutional sovereignty 자주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12월 5일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불법 이민자를 없애야 돼. 불법 이민자를 그럼 누가 데려왔다는 소리예요? 아하. transnat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들 중에 누가 영국의 백업한 애들이 데려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을 없애고 다시 산업화를 하겠다. 미국의 산업화를 프리 트레이드 존으로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외국으로 지금 말하는 미시간으로부터 러스트 벨트로부터 끌어내간 것을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얘기죠. 그럼 영국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선전해 왔어요? 우리는 타이러니, 러시아의 독재를 타개하겠다. 근데 러시아는요, 투표하면 독재가 아니래요. 시민들이, 제가 거기다 이제는 교회를 쳐서 알아요. 푸틴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뭡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콜드 워 판타시. 콜드 워는 누가 만들었죠? 사실은 철칠이 만들었어요. 1946년 3월 달에 선포했습니다. Created by globalist.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만들어낸 냉전 이런 것으로부터 마침내 우리가 해방되는 종지부를 찍는 연설이라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환영하는 12월 5일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트럼프가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 발표 직후 러시아에서 우리도 대부분은 너랑 동의한다 라는 걸 하고 12월 16일 트럼프는 BBC를 고소하고 뭐예요? 선거 개입. 그 다음에 17일 다음날 푸틴 러시아의 센트럴 뱅크는 유로 클리어를 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영국 중심의 헤즈모니의 경제체제에 트럼프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는 여기서 전략적인 나라를 설정했어요. 아시아엔 누굽니까? 푸틴 러시아, 시진핑 중국, 그 다음에 모지 인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일본. 대한민국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8월 15일 날 푸틴하고 만나서 알래스카에서 뭐를 정했습니까? 야, 우리 악수하자. 베링 해협을 연결하자. 베링 해협을 연결하게 되면 누가 치명타를 먹어요? 유럽이 먹죠. 미국하고 유라시아가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도와요? 캄차카를 통해서 러시아 모든 거기 고기반 물반입니다. 지하 자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항구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인구가 엄청납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은 아직 만만치 않은 자위대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해상 세력 일본. 이 누구로 넘어갔어요? 1867년 명치 유신 이후로 제국주의에서 컨스티튜셔널 미국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된 여자 수상이 이름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의 포지션을 반대한다. 나토의 포지션을 반대한다고 얘기해서 나토의 극동 진출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랑 엘라이가 되겠다? 폴란드, 헝가리, no kidding, 오스트리아.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G7을 포위하겠다는 얘기죠. 이태리까지 포함해서. 그럼 누가 포위됩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나머지 에스파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영국 중심의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발표했어요. 트럼프의 우방이 누굽니까? 유럽에서는 누구예요? 헝가리 오르반, 오스트리아, 이태리, 놀랍게도 누구예요? 폴란드. 폴란드에 미국의 최고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향하던 거였어요. 이제 러시아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미 얘기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폴란드는 하나 좋은 건 뭡니까? 항상 이민 정책을 반대해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폴란드가 트럼프랑 함께한다. 이것은요, 유럽의 EU의 충격적인 타격인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게임 오버예요, 이미.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EU 탈퇴하겠다. 거기서 또 한술 더 떴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태리, 헝가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 중국, 인도, 사우스 아메리카 브릭스에 조인하겠다고 어떻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